안녕하세요. 홍동입수도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시작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물론 정시만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고민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수시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그러면 수능을 치르고 점수를 확인해야 내가 논술을 보러 가야 될지 면접을 보러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가채점 결과이지만 수능 성적이 수시에서 지원한 대학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그 반대라면 더더욱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럼 나의 가채점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서 기존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방송은 성적 상위권, 중상위권에서 가장 치열한 대학 중에 하나인 국민대입니다. 국민대학교 인문계열 전형 방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군의 전형 방법입니다. 가군에서는요, 경영학부, 경영정보학부 인문 모집단이 재무, 금융전공, 회계학 전공, 미디어 전공, 광고, 홍보학 전공, 교육학과 총 136명을 선발합니다. 가군에 있어서의 전형 방법은 수능 100 전형이고요. 국어가 30%, 수학이 30%, 영어가 20%, 탐구 영역이 20%입니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이 반영이 되고 탐구 영역은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등급이라는 것은 영어 과목의 등급을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 영역에 있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탐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나 한문을 대체할 수가 없고요. 한국사에서는 4등급 이상이면 만점이고요. 이후에는 0.2점씩 감점이 됩니다. 0.2점이라 하더라도 실제 정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수가 되죠. 물론 수시에서 등급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만큼 한국사에 대한 점수 확인도 무척 중요합니다. 영어에 있어서의 등급 점수는 1등급은 만점이겠죠.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 4등급은 90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5등급, 6등급 돼도 사실상 다른 국어나 수학에서 점수가 높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2등급 전후 내외의 학생들이 많은 만큼 그 부분에서의 점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나군에서도 전형 방법이나 수능에 대한 어떤 조합, 수능 반영 방법 또는 가산점이나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에 대한 대체하는 방법, 영어 등급 점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나군에서는 경제학과, 국제 통상학과, 행정학과, 정치 외교학과, 사회학과,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일본학과 총 1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군에서도 전형 방법이나 기타의 어떤 수능에 대한 반영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다군에서는 더 많은 모집 단위가 있고 모집 인원도 많습니다. 건축학부 인문계열, KMU 경영 관련이죠. AI 빅데이터, 법학부, 국어 국문학 전공, 글로벌 한국어 전공, 영어 영문학부, 중국 어문 전공, 중국 정경 전공, 한국 역사학과 총 16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전형 방법들이 과연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 방법과 2022학년도 이전의 전형 방법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수능에서의 조합과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기존의 2022학년도까지만 해도 국민대학교에서는요, 수능에서의 어떤 반영하는 방법을 100분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0분위 반영을 올해부터는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또한 2022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어나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한 어떤 반영의 비율이 국어가 30%, 수학이 20%, 영어가 20%, 탐구 영역이 30%로 반영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요, 국어가 30%,
수학이 30%가 됐다는 점,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무척 높아졌다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영어는 20%, 탐구 역시 두 과목으로 해서 20% 반영된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다른 부분, 가산점이나 한국사, 제2외국어나 한문에 대한 반영 방식 또는 영어 등급 점수에 대한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반영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도 수능 성적을 확인한 친구라면 충분히 공감을 할 겁니다. 동일한 100분위 점수에도 다양한 표준 점수가 나타났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동일한 100분위 점수가 서로 2점, 많게는 2점에서 3점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는 표준 점수에서 동일하게 성적을 반영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100분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 간에 있어서 성적에 대한 차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학교 정시모집 인문계열에서 지난 3개년간에 있어서의 어떤 합격자 성적의 추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작년도까지의 합격자들이 어떠한 성적을 형성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성적들은요,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라는 거,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평균 성적이라고 한다면 최고 성적과 또는 커트라인 성적과 이제 차이가 있겠죠. 어떤 모집단에서는 거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또 어떤 모집단에서는 좀 더 큰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한 성적 자료를 가지고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료에서는요, 평균 성적이라는 거,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나름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확실합니다. 먼저 가군에 있어서의 3기년 합격자 평균 성적입니다. 경영학부에서는 총 49명을 모집하고요. 경영정보학부 인문 모집단에서는 12명을, 재무금융전공에서는 22명을, 회계학 전공에서는 23명을 모집하고요. 미디어 전공에서는 7명, 광고 홍보학 전공 12명, 교육학과 11명, 총 136명을 모집합니다. 자, 이러한 모집 인원들을 보시면 2020학년도에 152명에서 2021학년도에 148명, 2022학년도에 138명으로 점차 줄었죠. 올해도 작년보다는 2명이 줄어든 136명을 선발한다는 점,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의 평균 성적을 보시면 경영학부가 2020학년도에 92.05에서 2021학년도에 90.91, 2022학년도 작년이죠. 88.41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하고 있죠.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이 경영정보학부, 재무금융전공, 회계학 전공, 미디어 전공, 광고 홍보학 전공 등 대부분의 어떤 모집 단위에서 성적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 2022학년도 작년도 수능 불수능이었다, 매우 어렵다라고 많은 수험생들이 토로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운 수능 속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단지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89.58에서 2021학년도에는 90.26, 2022학년도에는 87.09로 성적에 대한 어떤 등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시고요.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경제학과에서 23명,
국제통상학과에서 22명, 행정학과에서 25명, 정치외교학과에서 15명, 사회학과 13명,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에서 11명, 일본학과에서 11명 등 총 120명입니다. 자, 이러한 인원은요, 2020학년도에 115명에서 2021학년도에 131명, 2022학년도 123명에서 올해는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와는 근사한 모집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평년 성적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시게 되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학년도에 91.56, 21학년도에 91.04, 22학년도에 87.93으로 상당히 작년도의 성적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다른 모집 단위에 있어서도 국제통상학과나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그 다음에 사회학과, 그리고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일본학과 대부분의 학과들의 점차적인 성적 하락이고 작년도에 좀 더 많은 성적의 이제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군에서의 모집 단위를 보시면 건축학부 인문 모집 단위에서 7명, KMU 모집 단위에서 10명, AI 빅데이터 모집 단위에서 18명, 법학부에서 40명, 국어 국문학 전공에서 13명, 글로벌 한국어 전공에서 2명, 영어 영문학부에서 24명, 중국 어문 전공에서 16명, 중국 정경 전공에서 12명, 한국 역사학과에서 21명, 총 163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집 인원들을 보시면 2020학년도에도 160명, 2021학년도에도 159명, 2022학년도에도 164명, 거의 유사한 모집 인원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글로벌 한국어 전공은 2021학년도에서는 모집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성적에서 보시면 2020학년도에 건축학부 인문 모집 단위가 93.37에서 2021학년도에는 90.6, 2022학년도에는 89.36으로 이러한 점진적 하락 추세가 다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2022학년도의 성적에 대한 하락폭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3개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합격자들의 어떤 성적을 단순 평균으로 나타내면요. 가군에서는 2020학년도에 91.3, 2021학년도에 90.4, 2022학년도에 87.9로 성적의 하락이 있었고 역시 2022학년도에 많은 성적의 하락이 대폭 하락이 있었다. 나군에서도 2020학년도에 90.7, 2021학년도에 90, 2022학년도에 86.9로 상당히 더 큰 하락이 있었고요. 다군에서도 2020학년도에 90.3, 2021학년도에 89.8, 2022학년도에 87.6으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어떤 3개년 동안에 지속 하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3개년 동안에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의 수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요. 2020학년도에 최고 점수가 140점이었어요. 2021학년도에는 최고 점수가 144점이었고 2022학년도에는 최고 점수가 149점입니다. 최고 점수가 140점에서 144점, 149점으로 이 최고 점수라는 것은 수능을 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1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의 점수, 표준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준 점수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1등급 커트라인 선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2등급의 커트라인, 즉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나 뭐 중상위권 이러한 모든 등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또한 수능 성적의 어떤 불수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능 성적의 어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가군, 나군, 다군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어떤 3기년 동안의 성적도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 국민대학교의 이 2022학년도 작년도에 좀 더 큰 대폭적인 어떤 성적 하락은 이러한 성적 수능 시험이 어려웠었다. 수능 시험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특히 국어 영역에서 수능 성적이 어려웠었다는 것에 상당히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살펴볼 수가 있고요. 수학 나 영역에서 보면 2020학년도에 표준 점수 최고 점수는 149점이었어요. 2021학년도에는 137점. 149점이었던 최고 점수가 137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죠. 2022학년도에는 다시 147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등급별 점수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군, 나군, 다군의 어떤 성적 하락과는 수학이라는 영역의 점수의 어떤 반영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2022학년도까지의 국민대학교의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가 30,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가 30이었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떤 국어와 탐구에 대한 영향이 이제 상당히 컸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점수의 평균 점수의 어떤 하락에 그러한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는요, 1등급의 어떤 비율이죠. 원래는 1등급이 4%인데 실질적으로 4%가 나온 경우가 없죠. 대부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2021학년도에는 영어 1등급의 비율이 12.66%였어요. 상당히 쉬웠다는 겁니다. 특히 2등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작년도 수능에서 21.64%입니다. 원래 2등급이 7% 정도, 2등급이 한 7%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21.64%, 즉 원래 책정된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 3배나 많은 학생들이 2등급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면 최상위권에서의 영어에서는 최상위권에서의 어떤 변동이 있지만, 좀 낮아진 그런 변동이 있지만 2등급 상위권에서의 어떤 영어 성적에 있어서 영어 난이도에 있어서 좀 더 쉬워진 그러한 어떤 변동,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작년도와 재작년도 전체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의 전체적인 비율이 7%에서 28% 정도 되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면 1등급과 2등급의 어떤 변동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러한 영어에 있어서의 어떤 이 변동이 뭐 전체 국민대학교 가군, 나군, 다군에 있어서 어떤 성적의 하락에 대한 어떤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아마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커트라인에 중요한 변동을 줄 수 있는, 커트라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일단 수학의 가중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 탐구의 가중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수학이 30%가 됐고 탐구가 20%가 됐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정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실제 내가 받은 수능 성적이 평균적으로 국민대보다는 높지만 내가 수학에서의 어떤 성적이 탐구보다는 낮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가 정시에서 국민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잡아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기존의 100분위에서 이제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100분위로 반영할 때와 표준 점수로 반영할 때는 좀 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적에 대한 격차,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100분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합격자의 평균이 점점 낮아졌다라고 하는 국어, 특히 이제 국민대학교 인문계열에서는 정시 모집에서 국어의 어떤 수능에 대한 난이도와 실질적인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의 합격자들의 성적에 대한 그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올해는 수학이라는 가중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러한 국민대 성적의 평균 성적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추후에 어떤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요, 기타 다른 대학들과 이제 자연계열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업로드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험생 여러분의 2023학년도 입시에서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